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온 위클리 이슈 추적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금요일에 만나보는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슈 추적 안 나오셔가지고 네. 상대편인 송률 매니저랑 같이 했어요. 네. 되게 어색했는데 네. 같은 팀이랑 하니까 좋네요. 네, 사실 이슈 추적이 이게 처음 코너가 만들어졌을 때 네. 제가 처음에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또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약간 내 집에 온 것 같고 좀 좋습니다. 오늘도 또 이슈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 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수익률이 너무 잘 나서 이번 달 대결도 저희가 야심차게 또 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2차 전지 애들이 이번 달에 조금 힘이 없어가지고 네. 그쵸. 네, 지난달에 수익이 정말 많이 나가지고 오늘 종목들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이슈마다 항상 공략주를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딱 제가 이슈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거 보세요 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을 항상 가지고 오죠. 그래서 네. 오늘도 세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세 가지 이슈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탑3 꼽아 오셨는데요. 그중에 어떤 게 있을지 탑3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증시 방향성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네. 섹터가 아니라 증시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건가요? 이게 좀 글씨가 좀 짧아가지고 네. 줄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게 도대체 증시가 어디로 가는 거냐, 더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변동성이 생길 거냐, 너무 뭐 이런 지루한 장세예요. 네,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지루하잖아요. 왜냐면 또 사실 이제 10월 초 이때 급락이 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또 최근 들어서 이게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또 올라가는 것 같아서 비중이 실었더니 또 밀리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 내용들 보시면서 대응 전략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어서 우리 네. 개인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지금 또 매수하는 주체가 개인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때문인지 좀 하락을 길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간단하게 넘어갈 일인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요. 저는 일단은 12월 달은 조금 더 지금 지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져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10월 달 증시 흐름을 보면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분들이 베팅을 잘하신 분들은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빠진 만큼 지금 증시 자체가 올라오지도 못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중간에 이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라든지 특정 섹터들이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은 사실 지금 증시 회복보다도 좀 못 돌아온 섹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칠 수밖에 없는 장이고 네. 대응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수급들이 몰리는 종목들, 급등이 나오는 테마주나 어떤 주요 주체가 만들어낸 어떤 종목들, 급등주들을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매매가 꼬이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들은 지금 시장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그 이유를 보면 지금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FOMC 회의도 있고요. 지금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굉장한 악재거든요. 과거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 이런 악재들은요. 지수의 급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는요. 급락은 이미 끝났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시간은 좀 걸리고 지루하긴 하지만 일단 더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처럼 그 테이퍼링 이슈가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연준에서도 맨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이제 뭐였죠? 그 버냉키 의장이었죠. 네. 그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소비자들과 시장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전례가 있었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더 빠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악재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하지만 이 악재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악재고 이것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일단 올라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계속적으로 지수가 좋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실적들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 시즌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부터 시작해서 실적 좋은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증시에 힘이 안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힘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 많고 실적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는 아직 낙폭을 다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주, 테마주 이걸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날 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또 엄청 올랐었거든요. 갑자기 반등을 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밀렸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밀렸는데 오늘 가장 큰 악재가 있었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또 올랐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종목을 넣었을 때 등락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고 해서 무작정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실적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 종목, 특히나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라든지 내년까지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라면 약간의 흔들림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꾹 참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 성장을 편안하게 좀 지나가면서 수익까지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갔잖아요. 네, 네. 그럼 이번 분기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주가도 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3분기 실적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다 앞으로의 보면 실적을 봐야 되나요? 네, 3분기 이미 지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주가는 좀 선반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 그리고 그 이상까지 내년까지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만한 종목들, 예를 들어 업황이 좋은데 뭐 증설을 했다라고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회사만의 어떤 강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3분기 실적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확률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것들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포트를 보시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요, 실적 성장이 안 되거나 역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횡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려면요, 실적이 똑같이 계속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줘야 거기에 맞춰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확대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매니저님이 실적을 눈여겨보자,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 섹터군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너무 근데 사실 많거든요. 네. 반도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반도체 실적 엄청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파운더리 찍은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문제였는데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다가 뭐 지금 2차 전지도 사실 실적 좋거든요. 아, 최근 실적은 테슬라, 좋죠. 네, 악재는 있지만 물론 악재란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눌림목은 나오고 조정이 나오겠지만 일단 실적 좋은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지수가 무너지거나 단기 악재가 나왔을 때 좀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회복이 나올 때 굉장히 빠르게 본래 위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실적주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주 추적에서도 제가 항상 갖고 나오는 종목들이요, 실적 안 실적이 나온 좋은 종목 것들. 제가 알기로는 한 종목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 그 종목을 굉장히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적을 안 보고 그냥 섹터만 보고 그 테마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 이슈가 돼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어떤 섹터나 테마가 있으면요, 그 안에서 분명히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는 데 시간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들기 위해서 이슈 추적이라든지 제가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종목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개인들이 또 실적을 꼼꼼하게 보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쏟아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매니저님이 오늘 또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오랜만에 또 폴더블 폰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KH바텍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리고 수익도 잘 나왔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조정을 받았어요. 네. 대다수의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이. 근데 오늘은 BH를 가져왔는데 BH.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어요. 그쵸. 네, 이거 지지난달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게 또 이제 KH바텍이랑 뭐 파이테크닉스 같은 이런 관련된 비슷한 종목들이요, 다 지금 조정을 받고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를 뽑고 있는 KH바텍도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태고요. 파이테크닉스도 최근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거든요, BH가. 그래서 BH를 오늘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BH는 이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 폰 서플라이 체인에서 기판을 독점적으로 거의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FPCB라고 해서 연성 회로 기판이죠. 이 제품을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런데 폴더블 폰이 엄청나게 팔렸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당연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미 올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폴더블 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지금 일단은 PBR이 1.76배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지금 실적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고 지금 PR 같은 경우도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8배 좀 이상밖에 안 되거든요. 10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 매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실적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 같은 경우에 정말 모멘텀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목표가가 24,000원에서 8,000원까지들 다들 보던데 네. 전고점을 넘는 가격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좀 갈 수 있을지가. 지금 사실 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또는 이익 성장률 그리고 기대감을 보면 네. 목표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고점을 넘는 네, 가격인데요.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쓰고 목표가를 선정을 할 때 산수를 할 때 네.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평가를 내릴 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건데 충분히 그 가격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일단은 항상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1차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한 4개월, 5개월 때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이 기간 동안에 1매물대가 21,000원 부근이거든요. 21,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쯤 저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약간 밀리고 좀 저항이 강해서 좀 상향 돌파를 못한다. 그럼 한번 파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아니면 항상 21,000원 부근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셔야 혹시 모를 차익 매물을 피할 수가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항상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종목을 정리할 때 가장 네. 리스크를 줄이면서 실적도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또 어려운 시장인 만큼 지난달부터 강조해 주셨던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는 게 좀 네.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BH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셨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열어주시죠. 에징일 섹터입니다. 오늘 왠지 2차 전지가 네. 하나쯤은 끼어있을 것 네,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2차 전지 맞나요? 네, 2차전지 맞는데 저희에겐 정말 에징의 섹터죠. 네, 지난달까지 2차전지라든지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걸로 뭐 코랑 플라스틱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수익이 좋았었는데 정말 날아갔었죠. 이번 달이 2차전지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일단 초반에 지수가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같이 가장 많이 빠졌죠. 빠졌거든요. 그래서 10월 초반부터 갑자기 그 고공행진했던 2차전지 섹터들 내에 있는 대표 종목들이 우수수 다 떨어졌죠. 그래서 추천주를 갖고 나왔던 게 상당히 바로 그냥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테슬라발 또 악재가 그러니까요. 나와버렸잖아요. 하지만 이 테슬라 악재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충분히 지금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살만한 2차전지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확실히 테슬라 이슈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네. 삼박해졌는데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건지 아니면은 네. 100%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아직도 좀 홀딩을 해도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개별적인 종목들은 조심하시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던질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조정이 전체적으로 다요? 네, 일단은 조정이 어느 정도 됐고요. 어느 정도 악재가 선방은 됐고 네. 사실 지금 뉴스만 보면 전기차 아직도 좋거든요. 좋은 루시드 건 때문에 다르죠. 루시드가 이번에 이제 첫 차량 확정 소식이 나면서 네. 주가가 40% 넘게 급등했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네.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얼마 전에 텐슬라가 아니라 천슬라 갔었죠. 테슬라면 큰일 테슬라는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은데 네. 단 하나의 그 악재. 지금 테슬라가 그 하이니켈 계열에서 중저가 모델들을 다 전부 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양극재를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던 하이니켈 계열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1, 2위로 만들고 있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바꾼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단기적인 그냥 악재로 끝난다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게 워낙 가격은 싸지만 중국 제품이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격은 싸지만 성능에 제한이 있고 그 이상 기술 개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하이니켈 계열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기술 개발의 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충분히 그 기술 개발 폭을 넓혀 나가게 되면 가격
유일하게 문제가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네. 거거든요. 이 가격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 가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 경쟁력이 높았던 중국 제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형 중고가형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비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저렴한 주행거리가 짧은 배터리를 쓸 수가 있을까요? 인프라도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불편해서 못 쓰죠, 사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고가형 가장 많은 마진을 남기는 중고가형 전기차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있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중저가 모델들, 테슬라의 모델들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게 좀 줄어들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가이긴 하지만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안정성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같은 소재주여도 뭐 양극재가 아니고 악재가 있는 양극재가 아니라 음극재라든지 뭐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고요. 그리고 소재 제외한 장비라든지 부품주는 아직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오히려 비중을 더 조금씩 담아가는 지금 가격이 저렴해졌으니까 조정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베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시각이신 건가요? 네. 근데 댓글에서 약간 저평가긴 하지만 한국은 저평가 논리로 오르질 않음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 3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주들이 있고 그다음 보면 밑에 부품주들, 장비주들이 있는데 보면 오늘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이 또 가장 많이 또 반등이 나와주는 이게 만약에 이 회사에 어떤 강점이 있고 강점이 없고 악재가 굉장히 중장기화될 거라는 내용이었다면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올까요? 이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소재는 좀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또 이거 올랐다고 좋다고 들어가면요. 또 차익 매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재보다는 약간 부품과 장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충분히 지금 11월 달에도 저는 2차전지 좀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2차 전지를 많이 편입을 했었잖아요. 네. 뭐 상하프론테크, 코인테크 등 많았는데 네. 방금 부품 장비 쪽 공략해보자라고 하셨으면 그 안에서 골라오신 종목이겠죠? 네, 바로 또 장비입니다. 장비.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자동화 설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상한가 직전까지 잘 가고 갔죠. 네, 계속 잘 갔었어요. 오른 데까지 잘 갔었죠. 근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갖고 오는 종목은요. 역시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신고가 달성한 종목입니다. 어떤 걸까요? PNT입니다. 아, PNT. 네, PNT 익숙하신 종목일 텐데 다른 2차 전지가 빠질 때 안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빠졌어요. 오늘 10월 달에 고점을 계속 경신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중반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10월 이제 언제였죠? 이게 10월 21일 날 고점 찍고 이제 밀려내려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는 관점은 아닙니다. 조금 더 빠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선에서 저점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한 33,000원 부근, 네. 33,000원 부근에서 표시해 드릴게요. 이쪽에서 거래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바닥을 좀 만들고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반등 나올 때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도 그때쯤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고점 정도, 지금 뭐 37,000원에서 38,000원 정도 이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짧게 들어가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PNT 같은 경우는 롤트롤 기술이라는 장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상장 기업인데 사실 이게 독일이라든지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PNT가 여기에 진출을 해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표 2차 전지 회사들이 이 회사 제품을 선호할 정도로 일본 회사를 제치고 오히려 고객사를 따낼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자동화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회사에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잠시 보여드리면 네. 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을 보시면요. 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일단은 지금 2분기 때 19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사실 1분기 때 70억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거래 계약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매월 지금 고객사 확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 성장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종목 뭐 종목 그 가격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중요한 점은 지금은 아직 하락 추세가 단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만들고 이제 반등 나올 때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좋은 종목들은 눌림 났을 때 굉장히 매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네.
꼭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제가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2차 전지로 수익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뭔가 PNT도 이번에 그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았는데요. 탑3 중에 탑1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훈풍이 불어온다에 물음표까지 있는데 네. 약간 불투명한 훈풍인가요? 아니 이게 약간 조금 네. 애매한데 관심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제 어디서 불어오는 훈풍인가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아, 근데 반도체 네. 섹터를 얘기하면서 훈풍이 불어온다는 그러게요. 키워드를 가져오니까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은데 반도체 보시면 약간 좋은 내용들 최근에 들리긴 하잖아요. 어떤 삼성전자 내용일까요?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좋죠. 네. 잘 삼성전자 나오죠. 지금 실적을 보면요. 네. 역대 두 번째로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섰어요. 네. 지난 작년 동기 같은 경우는 보면요. 5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번 3분기 때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실적은 엄청나죠. 잘 나오는데.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엄청 좋았었고 네. 그리고 특히나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 좀 잘 나오긴 했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 또 잘 팔리긴 했지만 일단 걱정했던 이 반도체 쪽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도 있고 DDR5가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인텔에서 만드는 CPU죠. 여기에는 DDR4보다 2배 이상 속도가 빠른 DDR5가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미 기술을 갖고 있고 이미 납품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섹터들 꼭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비중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요. 비메모리 반도체나 또는 DDR5 관련된 기술이나 장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번 달 초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반도체가 흐름을 올랐다 봐야 내렸다를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등이 확실히 좀 2, 3일 정도 이주될 때 그때가 조금씩 담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밸류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하반기 피크아웃 논란이나 네. 뭐 내년에 비순기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폭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DDR5라든지 파운드리 쪽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DDR5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출시 제품이고요. 신제품이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은 내년에도 한 15% 이상 고성장할 것 같아요. 네. 캐파 증설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전방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나 비메모리나 또는 DDR5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여러분들이 다 오르고 뒤늦게 들어가는 그런 아쉬운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는 타임이라고 봅니다. 네, 비메모리에 메모리까지 하는 기업을 좀 관심 네.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오늘 짧게만 말씀드릴 텐데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마이크로 프렌드입니다. 마이크로 프렌드요? 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회사가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음. 반도체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테스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지금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비메모리나 이쪽도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좋고 실적이 일단 2021년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 영업이익 대비 36%나 증가를 했어요. 이미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실적 4분기도 좋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되고 지금 목표가 정도는 주요 1매물대 저항이 예상되는 한 9,000원 정도 선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렌드도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랑 더 소통하고 싶으신 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주식 정보와 그리고 공략주들, 교육 방송과 무료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은 여러분들께 한 주의 주간 일정을 담아드리는 시크릿 노트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 네, 원하시는 분들은 네.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반장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수익률 대결로 나오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